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오늘도 행복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귀한 시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오늘은 때문의 관점이 아닌 덕분의 관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때문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뜻합니다. 덕분에는 사전적 의미가 베풀어진 은혜나 도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때문에와 덕분에 둘 다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이지만 말이 지니는 의미는 반대로 사용됩니다. 즉 때문에는 주로 누군가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등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덕분에는 타인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실 이야기인데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 치료병동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당신도 어떻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기자 양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보여준 거라고는 맨날 술 처먹고 그냥 욕하고 쓰러지는 그런 광경을 보여줬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어떻게 달리 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지경이 됐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다른 아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아들은 IT계의 CEO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자는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CEO가 됐습니까?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제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덕분에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늘날 저의 모습이 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두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자기가 오늘날 CEO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란 책임 전가형 단어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운명 같은 외부 요인으로 돌려 탓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 혹은 주인의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었으니 살아가는 데 활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앞의 사례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들은 때문에라는 관점, 즉 자신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갔습니다. 만일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 즉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쥘 때 비로소 알코올 중독이라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덕분에는 감사 포용형 단어입니다. 모든 일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능동적인 에너지를 지니며 따라서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살아갑니다. 앞의 사례에서 CEO가 된 아들은 덕분의 관점을 가졌기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전화위복, 인생 역전의 요인으로 삼아 CEO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덕분의 관점은 행복의 지름길, 즉 행복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살아생전에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은혜란 놀랍게도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하여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나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온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셋째, 초등학교도 못 다닌 덕분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은 신세 한탄의 이유로 삼아도 충분할 가난, 허약체질, 무학을 오히려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성공의 바탕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가난, 허약체질, 무학을 때문의 관점이나 그림자 관점이 아닌 덕분의 관점, 빛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묵 교수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교수는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처럼 교통사고를 당해 목 아랫부분이 완전히 마비되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머리뿐인데도 몸을 벨트로 전동 휠체어에 고정시킨 채 입김으로 작동되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조작해가며 대학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는 2006년에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 연구에 나섰다가 차가 비포장 도로에서 전복되면서 3일 만에 깨어났지만 사지가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이상묵 교수는 스스로를 리사이클 인간, 즉 재활용 인간이라고 부르면서 제2의 인생을 덤으로 받았다고 말하는데,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고의 전환 덕분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고 후에는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보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남들은 나의 일을 불행이라고 할지 몰라도 난 행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절망에 빠졌을 교통사고와 전신마비 상황을 이 교수는 덕분의 관점으로 보고 자신을 행운하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영화는 스티븐 호킹의 일생을 다룬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인데, 그럼 우선 스티븐 호킹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스티븐 호킹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단어 블랙홀에 대한 연구로 유명해진 영국의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로, 대표적인 저서로는 시간의 역사, 위대한 설계 등이 있습니다.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2014년 개봉된 영국 영화로, 어릴 때부터 천재였던 옥스퍼드 대학교 물리학과 학생 스티븐 호킹이 대학 시절 운명적으로 만난 제인과 사랑에 빠지지만 길어봤자 2년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루게리병 판정을 받자 삶의 희망을 잃고 제인과도 헤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호킹과 결혼하였고, 그녀의 도움으로 호킹은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제인은 아이 셋을 기르면서 동시에 몸이 자유롭지 못한 호킹을 돌보는 일로 지쳐가지만 호킹은 제인 덕분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신비, 블랙홀에 대한 연구를 하던 호킹은 또 한 번 폐렴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 후유증으로 목소리는 잃게 됩니다. 목소리를 잃은 호킹은 눈 깜빡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간병인 일레인을 만나게 되고, 한 대학의 연구팀으로부터 생각을 말로 표현해주는 음성 컴퓨터까지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킹과 간병인 일레인이 가까워지면서 제인은 호킹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거로 인해 힘들어하게 됩니다.
결국은 호킹과 제이는 헤어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 스티븐 호킹의 일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The Theory of Everything, 해석하면 모든 것의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에 국한시킨 듯한 제목인 사랑에 대한 모든 것으로 개봉되었죠. 이 작품 속 호킹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는 결국 끝까지 그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도 못했고 또 신체적으로는 선천적인 장애 또한 완치되지 못하는 등 한계에 부딪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유머가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호킹은 자신에게 매 순간 주어진 한계를 계속해서 이겨나갔기에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나눈 알코올 중독자 아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라는 외부 요인으로 돌려 탓을 하며 살았기에 그 결과 알코올 중독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덕분에 관점으로 산 아들은 CEO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 서울대학교의 이상목 교수,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모두 남들이 보기에 불행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덕분에 관점으로 살았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행이라 여겨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때문의 관점 대신 덕분의 관점을 가질 때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더러 이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에게도 커다란 유익한 유산이 되겠죠. 오늘은 행복의 기술, 덕분의 관점에 대해서 나누었고 스티븐 호킹의 명언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있다. 단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